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댓글에 올라와 있는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댓글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질문들을 좀 읽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죠. 비타민C 먹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꿀잠이 쏟아져서 걱정했는데, 자, 비타민C 먹으면 불면, 즉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몸에 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사람은 다른데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C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는데 각기 왜 전부 다른 형태의 반응들이 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잠이 너무너무 오고요. 이 사람은 잠이 너무너무 안 와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몸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비타민C를 먹고 큰 반응이 없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인데, 잠이 너무 온다, 잠이 안 온다, 이건 비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몸이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를 하면 결국에는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나 잠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걸 한번 보죠. 간경변 환자 비타민C 복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간경변, 마른 경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쉬운 말로는 간경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간은요, 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간의 모양을 만들고 간을 지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지지체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 혈관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다. 콜라겐으로 둘러싸고 있죠. 자, 그래서 간은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간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간 세포의 기능에 있어서도 비타민C가 있어야 간 기능을 훨씬 더 잘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술이 덜 취합니다. 이건 뭐냐면 비타민C로 인해서 간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타민C는 간이 기능하는데 훨씬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간경변 환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간으로 가서 여러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도 만드는 거고, 분해도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특히 비타민C나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은요, 간이 기능을 하는데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한 물질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간이 분해를 해야 되는데, 간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먹고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간에서 작용되도록 된다. 그러니까 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 성분이 간이 그것을 분해를 하는데 부담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은 내 간이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라는 분들도, 약사라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먹기만 하면 간에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있다. 아니, 간에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밥도, 물도, 소금도.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 그러한 여러 영양 성분들을 먹어 주어야 내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비타민C도 먹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는 사람만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3개월마다 아산병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네요. 전 비타민C를 매일 19,000ml 먹고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자, 이분이 묻고 있는 거 뭐냐면, 비타민C는 19,000 먹고 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 안에는 다양한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C 먹는데 왜 당화혈색소 올라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당화혈색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비타민C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올리느냐, 아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만 열심히 먹으면 당화혈색소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당화혈색소는 내가 섭취한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있죠.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그 다음에 가공식품, 다양한 이런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설탕류, 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피 속에 흘러다니는 적혈구에 달라붙어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면 적혈구에 혈당이 잘 달라붙는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즉 이분은 혈중 당 농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정상치보다 높다라는 거고, 그 높은 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혈중의 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혈중 당 농도 내리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죠? 어떤 대답을 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리려면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에 충실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유튜브에 가서 기본에 충실한 관리라고 찾아보세요. 그거 하시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드시고 마그네슘 꼭 챙겨 드시고요. 날마다 목욕탕 가셔서 목욕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기가 어려우시면 파동기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당이 아니면 뚝 떨어져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또 그러면 또 상담을 해 드립니다. 왜 안 되는지를 찾아 드릴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식사 시 6알 복용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 시 베이킹소다, 중탄산 나트륨을 먹는데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베이킹소다 복용하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C, 산성,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동시 복용하면 중성화되어 비타민C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우선 베이킹소다 먹으면 운동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자, 이렇게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듣게 되면 그게 왜 그런지를 찾아야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먹는데 어떻게 운동 능력이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운동 능력 올라간다면 그럼 베이킹소다 왕창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베이킹소다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요. 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과 나트륨이 붙어있는 이런 분자가 되고요.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 탄산이 가스가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고 어떻게 해서 운동 능력이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보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트륨이 보충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근육 운동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을 적게 먹고 있고 몸속에 소금이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전해질 양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전해질 양이 부족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를 이만큼을 먹으니까 나트륨이 쫙 몸에 잘 흡수돼서 들어가가지고 운동 능력을 올린다. 전해질 양이 보충되어져 가지고 운동 능력이 올라간 것이다. 딱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어느 것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 번에 그냥 먹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나트륨과 염소를 한 방에 다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인 베이킹소다는 나트륨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내 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러 또 먹어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먹는 거라면 나트륨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소금을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짜서 못 먹겠다라고 한다면 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도 먹는 게 더 나트륨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어차피 두 가지 한 번에 먹었을 때 두 가지가 들어가는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들어가는 이 소금을 먹는 게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염소는 그럼 왜 먹으라고 하는 거냐?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내 몸속에 쌓여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자, 전해질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C와 베이킹소다를 같이 먹으면 중화가 되는 거 아니냐. 비타민C는 산이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칼리성이니까 두 가지가 붙어서 중화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중화가 되어지니까 비타민C에 있는 산을 중화를 시키는 것 때문에 이 비타민C가 나타내는 항산화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같이 먹는 것보다는 띄어서 먹는 게 더 좋다. 띄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시간 간격. 비타민C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먹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먹든지 이렇게 1시간 이상 띄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베이킹 소다도 드시고 소금도 드시고 해보시면 미네랄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에요, 추가로 칼륨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칼륨,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여러분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해보시면은 해보시면은 압니다. 해보면 안다. 자, 대기.